우리가 그린 주변에서 20m, 30m 안쪽에 왔는데 최대한 리스크 없이 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를 열어가지고 붕 띄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프로치의 일관성이 없어지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제가 한 20m를 친다고 치면은 대충 이렇게 굴리는 게 감이 더 오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채를 엄청 열어가지고 딱 20m 홀컵 옆에 이렇게 쳐가지고 붙이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첫 번째가 굴리면서 우리가 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린 주변에서 샌드웨지만 치셨다면은 이번에는 9번 아이언을 잡고, 이게 9번 아이언이거든요. 9번 아이언을 잡고 한번 쳐보는 겁니다. 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고요. 어드레스는 정말 좁게 서주십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한 이 정도? 한 10m, 20m 칠 때는 넓은 스탠스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이 정도 좁게 어드레스를 서주신 상태에서 체중만 왼쪽에 실어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왼쪽에 한 70% 정도 실어 놓게 되는 거죠.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스탠스를 좁게 서주신 다음에 왼쪽에다가 체중을 다 실어주시고 공은 오른발 엄지 쪽에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발 엄지 쪽에 놔주신 다음에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내 샤프트는 살짝 이렇게 기울이게 됩니다. 이 기울인 각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기울인 각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중을 왼쪽에 실어 놓고 그대로 그냥 마치 상체만 흔들듯이 하체는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퍼터 하듯이 상체만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손목을 딱히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샤프트가 약간 눌러져 있고 체중이 왼쪽에 와 있고 그대로 다 같이 이 삼각형을 움직여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움직여 주는 거죠. 이 밑에 면을 우리가 바운스라 그러는데요. 밑에 면을 땅바닥에 이렇게 손목 코킹 없이 쓸어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10m, 20m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쉬울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체중을 왼쪽에 실어두고 샤프트가 약간 눌려있고 그대로 왔다가 그냥 상체만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캐리가 한 8m 정도 떨어지고 토탈이 한 16m 정도가 가는데 캐리를 한 10m 정도 친다 생각하고 계속 한번 쳐볼게요. 체중 왼쪽 실어주고요. 그 다음에 상체로만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그냥 상체로만 치는 겁니다. 캐리가 아직도 8m 정도가 나오는데 한 20m 안쪽에서는 이게 정말 가장 쉽다는 거죠. 30m, 40m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20m 안쪽까지는 이런 느낌으로 9번 아이언 잡고 체중 왼쪽 실어두고 상체로 그냥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래서 치실 때 항상 이렇게 쓸어준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너무 바로 치려 그러면은 탑볼 맞고 뭐 미스샷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중을 아예 왼쪽에 실어뒀고 그 상태로 우리는 땅을 이렇게 쓸어주는 겁니다. 공 뒤에 땅을 여기 밑면으로 쓸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체중 왼쪽에 실어두고 그대로 이렇게 살짝 쓸어 쳐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충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겠다라는 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 감이 꼭 있으셔야 돼요. 어프로치 치실 때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띄우려다 보니까 이게 어디 떨어질지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거를 캐리를 10m를 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20m 안쪽에는 그냥 9번 아이언 혹은 뭐 피칭 8번까지도 괜찮고요. 이렇게 상체만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왔다 갔다 마치 제 중심축이 가운데 있고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왔다가 그냥 정말 이게 다인 거죠. 20m까지만요. 30, 40, 50은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m까지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체중 실어두고 스탠스 좁게 해주고 밑에 면을 탁탁 쓸어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제 캐리랑 토탈 그 갭을 어느 정도로 잡으셔야 되냐면 한 10m? 10m에선 10m 안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 10m 떨어지면은 10m 굴러간다. 대충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왼쪽에 실어두고 스탠스 좁게 해주고 공 오른발에 냅두고 이렇게 그냥 밑에 면을 쳐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30m 정도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52도 혹은 58도까지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52도를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최대한 굴려가지고 떼굴떼굴 붙이는 게 좋습니다. 정말 띄워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만약에 핀이 여기 있고 바로 앞에 벙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굴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예외적인 상황, 무조건 띄워야만 하는 상황에서만 58도 샌드 웨지를 써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다 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30m를 토탈을 친다고 하면은 한 20m 정도 캐리를 떨어뜨리고 한 10m 정도를 굴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드레스도 아까 9번 아이언 쳤듯이 똑같습니다. 스탠스 그냥 좁게 이렇게 서주시고 공은 뭐 오른발 엄지보단 살짝 뭐 공 반개 왼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체중 왼쪽에 있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샤프트도 살짝 이렇게 눌려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어프로치 기본 셋업입니다. 어프로치는 80%가 셋업에서 끝납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어프로치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체중을 이렇게 실어두고 한번 쳐볼게요. 캐리 20m 생각하고 그대로 똑같이 왔다가 한 17m 떨어지네요. 조금 더 세게 쳐보겠습니다. 똑같이 다 할 거고요. 백스윙 올라갈 때 52도는 살짝 코킹을 넣어줘도 됩니다. 아까 9번은 거의 그냥 아예 안 썼다면 52도는 살짝 손목을 꺾어주면서 볼게요. 한 30m 정도 치실 때는 52도 써주시면서 올라갈 때 살짝 이렇게 코킹이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요. 어드레스 그런 건 다 똑같지만 우리는 살짝 꺾어줍니다. 꺾어주는 거죠. 꺾어서 올렸다가 내려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심축 저희는 어프로치 할 때도 똑같이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꺾었다가 내리는 겁니다. 쳐볼게요. 올렸다가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올렸다 내렸다 중심축 유지하고 그게 끝인 거죠. 7번 아이언은 중심축이 우리 가운데였다면은 우리는 어프로치는 왼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박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박아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손목 코킹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대로 바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그대로 이런 느낌으로 약간 도끼질 하듯이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한번 쳐볼게요. 왼쪽에 축 실어 놓고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이렇게 캐리 20m 정도가 가네요. 떨어뜨리실 때는 그냥 올렸다가 우리는 공 위에다가 혹은 공 밑에다가 떨어뜨려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탑볼 치는 경우가 많으시다면 밑에 면을 좀 더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요. 탑볼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더 뒤에를 밑에 면을 사용해 가지고 뒷땅을 약간 치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혹은 공 안쪽을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공 안쪽, 이 밑에 쪽을 이렇게 쓸어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올렸다가 그냥 살짝 쓸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회전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살짝은 회전이 되겠지만 근데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클럽을 올렸다가 내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짝 회전이 돼 있을 거고 클럽 헤드는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에 실어 두고 올렸다가 손목 그대로 그냥 꺾어 올리셔도 돼요. 꺾어 올렸다가 그대로 내려주는 겁니다. 올렸다. 그래서 이것도 중심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꺾었다가 헤드 툭 떨어뜨려 주는 게 정말 다인 겁니다. 그리고 뒷땅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이 나신다면 뒷땅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철퍼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 되게 좀 꿀팁인데요.
스탠스를 조금 더 가까이 서보세요. 왜 가까이 쓰셔야 되냐면요. 우리는 공에 가까이 실수록 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뒷땅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뒷땅이 나오는 이유는 뒤로 갈수록 채가 이렇게 지면에 붙을수록 이 힐 쪽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뒷땅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뒷땅이 많이 나오신다면 똑같이 어드레스를 하시고요. 살짝만 그냥 앞에서 쳐주는 겁니다.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치신다면 뒷땅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실 거예요. 살짝 이렇게 앞에 와줘가지고 내 클럽 헤드가 이렇게 힐이 약간 지면으로부터 올라가게 되는 거죠. 붙여놓지 마시고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손목도 이렇게 약간 누워진 상태에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그냥 탕, 뭐 손목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 위쪽으로 헤드가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뒷땅이 해결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서주고 그대로 올렸다가 네, 이렇게 뒷땅을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0m 정도 샌드웨지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역시도 어드레스는 아까보다는 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아까는 이 정도 섰다면은 이번에 살짝 좀 더 넓게, 그건 뭐 감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조금만 더 넓게 서주시면 됩니다. 넓게 서주시고 공 위치는 가운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공 위치도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정하시면 되는 게, 공 위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요. 왜냐면 우리가 탄도를 만약에 낮출 때는 공을 오른발 쪽에 이렇게 위치할 거고요. 우리가 탄도를 조금 더 띄우고 싶다. 그러면 공은 자연스럽게 살짝 왼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탄도를 조절하면서 자유롭게 공 위치를 조절하면 되는 거죠. 공 가운데다 놓고 한번 그냥 쳐볼게요. 공 가운데 놓고 스탠스는 한 이 정도 넓게 서준 다음에 캐리를 40m 정도 떨어뜨린다 생각하고 쳐보겠습니다. 체중 왼쪽은 똑같고요. 중심축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그대로 코킹해서 한 36m 정도가 가네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조금 더 그냥 넓게 서준 상태에서 공 위치가 우측에서 조금 더 가운데로 왔고 체중은 살짝 왼쪽에 실어 놓을 거고요. 그대로 똑같이 그냥 코킹 하는 겁니다. 회전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코킹 올리셨다가 클럽 헤드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정말 그게 다인 거죠. 한 30m 정도가 가네요. 조금 더 세게 쳐볼게요. 체중 왼쪽에 실어 놓고 그대로 코킹. 이렇게 한 40m 정도가 가는데요. 거리를 조절하실 때는 임팩트 때 세게 친다기보다는 백스윙 양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서 자연스럽게 툭 떨어질 수 있게 똑같은 스피드로 오는 겁니다. 짧게 갔다가 세게 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고요. 공 위치 가운데 체중 왼쪽에 두고 코킹 이렇게 그냥 바로 꺾어 올립니다. 꺾어 올려가지고 그대로 원 위치로 오는 거죠. 탕, 탕, 탕 이렇게 살짝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코킹 풀어주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뒷땅이 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탑볼 역시도 똑같이 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뒷땅을 고치시려면 조금 더 앞으로 셋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인 거죠. 살짝 한 2, 3cm 정도 앞으로 오신 다음에 똑같이 그냥 쳐보면 공은 뒷땅보다는 살짝 공이 먼저 맞으면서 좀 깔끔하게 맞을 겁니다. 우리는 손목 코킹 그대로 그냥 바로 꺾어 올리는 겁니다. 바로 꺾고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그냥 진짜 마치 도끼질을 하듯이 그냥 바로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살짝의 회전을 통해 가지고 같이 쳐주시면 됩니다. 올렸다가
치고 나서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세게 치려는 동작 없이 그냥 툭 놔주는 겁니다. 중심축 왼쪽에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꺾어 올리고 내리고 내리면서 살짝 회전인 겁니다. 쳐볼게요. 올렸다. 똑같습니다. 스윙 원리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공 위치만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서 공을 살짝 왼발에 갖다 놓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더 뜰 것이고, 살짝 굴리고 싶다 그러면 오른발 쪽에 갖다 놔가지고 자연스럽게 헤드가 좀 눌리면서 공이 낮게 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공 위치를 찾으면서 상황에 맞게 공 위치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을 띄워야 하는 상황이 꼭 있는데요. 공을 띄워야 할 때는 이제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방향을 가운데 만약에 여기 핀이 있다고, 그대로 바로 앞에 핀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채를 이렇게 딱 열었더니 클럽 페이스가 우측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클럽은 열어도 여러분들의 발 방향의 기준을 방향 라인이랑 똑같이 잡으셔야 되지, 클럽 헤드가 저기 보고 있다고 이거를 계속 옮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를 친다면, 그대로 일자를 친다면 저는 그대로 그냥 열어 놓을 거고요. 살짝 저는 좀 앉아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일어서 놓고 채를 열면은 이 힐 쪽이 땅에서부터 떠가지고 우리는 올려칠 수 없게 되고 탑볼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땅에 클럽이 다 닿을 수 있게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앉아주는 거죠. 살짝 이렇게 누워줍니다. 앉아주면서 공 위치는 왼쪽 뒤꿈치에다 놔주고, 그리고 우린 여기를 가운데를 봤어요. 클럽 페이드는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여기를 본 거예요. 발 라인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발 라인은 타겟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똑같습니다. 중심축 왼쪽에 실어 놨고요. 꺾어 올렸다가 풀어주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꺾어 올렸다가 우리는 바로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아마추어 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굴리라는 거죠. 저는 진짜 뛰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열어두시고 방향은 이렇게 일자로 맞추시고, 클럽 페이스는 우측 볼 거예요. 그리고 샤프트도 이렇게 핸드 퍼스트가 아니라 눕힌 각 그대로, 제가 이렇게 눕혀놓고 바로 주어서 올렸다면은 이 각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클럽 페이스가 위치했던 그 자리 똑같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고 손목이 이렇게 바로 꺾일 수가 있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 로테이션 하시면 큰일 나요. 열려놓은 클럽 페이스 그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직도 클럽 페이스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딱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클럽 페이스 열려 있다고 우측 보지 마시고요. 열려 있는 클럽 페이스 치고 나서도 저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벙커도 이런 원리로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자면요, 어프로치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20m 안쪽은요 9번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냥 굴린다고 생각하시고 퍼터한다 생각하시고 체중 왼쪽에 한 70% 실어 놓으시고, 공 위치는 오른발 엄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샤프트는 살짝 눌려 있을 거고요. 그대로 손목 코킹 없이 이대로 그냥 밑에 면을 사용해 주면서 그냥 퍼터처럼 이렇게 땅을 긁어주는 겁니다. 정말 이게 다인 거죠. 그리고 한 30m 치실 때는 52도 어드레스 똑같고요. 9번 아이언이랑 공 위치는 살짝 공 가운데일 수도 있어요. 오른발 엄지에 놔도 상관없고요. 그대로 왼쪽 체중 실어 주시고 손목 살짝 꺾었다가 그대로 공 뒤로 놔주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놔주는 거죠. 그러면서 살짝 회전하셔도 됩니다. 꺾었다가 이런 식으로 한 30m 정도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40, 50m는 되도록이면 샌드웨지로 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고요. 스탠스만 살짝 넓게, 왜냐면 우리는 좀 더 멀리 쳐야 되니까 공 가운데 혹은 뭐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고, 체중 왼쪽 중심축 실어 두시고 그대로 올렸다가 풀어주면서 회전 쳐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을 띄워야 될 때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게 된다면 우측을 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발 방향이 타겟을 보고 있다면 잘 보신 거고요. 그대로 우리는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로 치고 났을 때도 똑같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핸드 퍼스트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 자리로 돌아온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근데 띄우실 필요 없고요. 되도록이면 굴리는 어프로치를 하셔가지고 쉽게 골프를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